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란 임대차라는 것이 주택이든 상가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특히나 상가임대차인 경우는 유형의 이득에 대한 권리, 즉 권리금이라는 부분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리금을 주고도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게 되더라도 임차인의 경우 대부분이 약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영업이 잘 돼서 종료하는 시점 권리금에 대한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한 임차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세입자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약정된 경우 그 부분을 모두 무효인 강행 규정이며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와주고 보증금 및 권리금의 횟수를 보장해주는 규정이랍니다. 이렇게 적고 보니 정말 세입자에게는 꼭 필요한 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사업자 등록 및 확정일자.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겨요. 대항력이란 건물주가 바뀌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우선 변제권은 임차 건물의 경매나 공매 시 매각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되고요. 환산 보증금이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더했을 때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이하에 들어가야 하고, 부산광역시와 감일억제권역인 경우는 6억 9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강력시는 5억 3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개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와 기타 상가의 효용을 잃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위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럼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시 반드시 임대차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 의사를 밝혀야 하고, 이때 문자, 전화 녹취, 내용 증명 등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묵시적 갱신인 경우 일정 환산 보증금 이하의 영세 상인에게만 적용된답니다. 계약갱신 기간이 2018년 10월 16일 이후부터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도 기억해 두세요. 즉 2018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처음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갱신하는 계약을 하였다면 전체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0년이 보장된다는 말이죠. 임대료 인상률도 1년에 5%까지 인상할 수 있어요. 그다음 권리금 회수 기간 보장. 임차인이 의무를 어기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 6개월 동안 권리금 회수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21년 12월 9일 정부에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세입자를 위한 상가 임대차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22년 1월 4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 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적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폐합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며, 임대인이 계약 해지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코로나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기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이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지금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마스크 벗고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일상을 기다려봅니다. 그럼 이만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